자, 이제 14번에 가설 건축물. 자, 가설 건축물은 1번하고 2번의 용어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가건물이란 건축할 때 뭐 받고? 허가. 2번에 보면 축조할 때는 신고야. 요게 가장 기본 문제야. 가건물은 건축이냐 축조냐. 건축은 허가, 축조할 때는 신고. 그럼 이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이미 국토계획법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 자, 국토계획에서 가건물이 나올 때 혹시 시설 결정됐다. 2년 안에 사업 안 했을 때 기억나요? 그거야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또는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가건물의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돼.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야 돼. 자, 1번 국토계획법 64조에 위배되면 허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럼 위배되지 않았으면 허가해 줘야 돼. 그럼 국토계획법 64조가 뭘까요? 그렇지. 시설 부지 개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 땅에다가 개발 행위 해주는 거 원칙은 금지사항이죠. 근데 몇 년 안에? 2년 안에 사업 안 했어. 사업 안 했는데도 또 조건이 하나 뭐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거나 1단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1단계 포함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은? 3년은 사업 안 하잖아. 그런 것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번에 4층 이상이면 안 해줘. 얼마까지? 3층 이하까지만. 그 다음에 4번에 바로 조건 기억.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쉽게 3년만 존치하고 없어지는데 영구적 건축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야. 왜냐?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내가 무상철거해야 되잖아. 무상철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들지 말아라. 그 내용이야. 자, 두 번째가 존치기간이 얼마다? 3년이네. 디귿에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설치를 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건물 여러분들 허가해줘도 전기불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알아서 살면 돼. 촛불 켜고 살면. 그런 거 조건이야. 어차피 3년간 있다 없어지는데 거기다 전기선 가스가 묻어주진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리을에 무슨 목적이 되면 안 돼? 분양 목적으로 하면 안 돼. 항상 공법에 분양이 뭐라고 그랬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건물 짓지 말란 이야기야. 어차피 3년만 있다 없어지는데 그건 큰일 날 일이니까 하지 말란 이야기야. 그런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 주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축조신고.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외에, 그보다 외에 주로 재해복구나 흥행이나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야. 특히 공사용 가건물들, 이런 것들은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등에게 뭐만 하면 돼? 신고한 후 착공해야 된다. 신고만 하고 착공하면 돼. 그리고 역시 존치기간 얼마로? 3년 이내. 허가든 신고든 모두 존치는 3년 이내죠. 그리고 3번 그 존치기간 연장할 수 있죠. 자, 연장은 만료 30일 전까지 먼저 가건물 소유자에게 뭐 해줘? 통지해주면 돼. 이거 친절하지? 허가권자가 만료 30일 전에 통지해줘. 그때 연장하고 싶은 사람 허가 대상은 만료 며칠 전? 14일 전에 신청하고, 신고 대상은 7일 전 신고하라고 그래서 그때 요 협의가 또 신설이 됐죠. 자, 날짜 며칠? 15일 나올 거잖아. 뭐 내용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거 협의하려고 한다. 그럼 며칠? 15일. 똑같이 돼 있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똑같이 개정이 됐어. 그러니까 읽지 않더라도 요 경우도 허가를 해줄 때 협의하라 그러면 며칠? 15일이나 이렇게 하시면 돼. 다음에 이제 건축공사 절차. 자, 건축물의 설계. 자, 아까 누가 한다? 건축사가 설계한다. 그럼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건물이 쭉 나오네. 요거만큼은 좀 필히 알으셔야 돼. 허가 대상 건축물. 3번 먼저 신고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누가 설계해? 건축사가. 근데 시험 문제 딱 신고사항 만들면 그 가로 속에 내용 2개 있어.
바닥 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정계 재축이나 대수선은 제외라고 나와 있네. 이건 신고 대상인데도 건축사가 설계 안 해도 되는 건물이야.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신고 대상 할 때 이놈 딱 써놓으면 건축사 설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2번은 주택법에서 뭐 하는 건물?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 건물도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한다.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한다 써져 있죠? 그거는 여기다 정리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자, 두 개가 연결돼 있어. 착공 신고하고 사용 승인하고. 착공 신고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건축물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착공 신고나 뭐 하는 거?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건축물에는 바로 세 가지를 말해. 자, 허가 대상 건축물. 또 신고 대상 건축물. 어차피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니면 뭐야? 허가 아니면 신고사항이야. 그런데 허가 대상 가건물이야. 가설 건축물.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도 분명히 아까 허가하고 신고도 있었죠. 근데 가건물은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착공 신고 사용 승인이야. 그럼 시험에서 자, 신고 대상인 가건물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일반 건물은 허가 신고 다 되는데 가건물은 무슨 대상만? 허가 대상만 착공 신고나 사용 승인을 받아. 포인트는 여기야. 어차피 건축물은 허가 아니면 신고니까 다 해당되는데 뭐만큼은 가건물도 허가 신고인데 무슨 쪽만? 허가 쪽만. 그럼 이런 건축물은 공사 착수하기 전에 자, 뭐를 하라? 착공 신고하라 그 내용이야. 근데 신고하기 전에 만약 시험에서 7일 전 이런 거 나오면 없어. 근데 많이 쓰거든. 신고하니까 날짜 많이 쓸 거 아니야. 여기는 날짜는 없어. 하기 전에만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착공 신고를 했어요. 착공 신고해서 이제 공사 완료했어.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사용 승인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착공 신고를 해서 공사가 완료된 건물은 반드시 뭐 받는다? 사용 승인 받. 이게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한 건물은 반드시 공사 끝나면 뭐 받아야 돼?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단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안 받아. 사용 승인을. 그러니까 다 받는데 무슨 대상은 허가나 신고나 가건물의 허가도 반드시 뭐 받아?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공용 건축물인데 앞에가 뭐죠? 협의야. 원래 이 공용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나 지자체 청사야.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무슨 공사의 청사 이런 것들이 공용 건축물이야. 그럼 공용 건축물은 분명히 허가 아니면 신고죠. 이것도 건축물인가 뭐 아니면 뭐야? 허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야. 근데 뭐만 한다? 협의하면 돼. 그럼 협의가 됐다는 것은 허가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겠네. 그래서 행정청끼리는 자기 건물 청사 지을 때는 허가 신고 대상이라 해도 허가 신고가 아니라 뭐로? 협의로 끝내. 협의로. 그러면 당연히 허가나 협의를 했으니 신고를 했으니까 그것도 허가 신고 대상이니까 공사 끝나면 뭐 해야 돼? 사용 승인 받아야 되니까 원칙인데 뭐 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생략한다 그 말은 공사 완료되거든. 허가권자에게 뭐는 해줘야 돼? 옳지 여기 요거 안 받아도 뭐는 통보만 하면 돼. 그럼 발락봐서 통보한 것이 뭐다?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 승인 나오면 요것도 치면 잘 나와.
반드시 뭐한 건축물? 협의한 건축물. 요것도 지문 조금 이따 뒤에 가면 있기는. 근데 여기다 내가 일부러 붙여준 거야. 공부하라고. 요럴 때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어디선가 지문 나올 때도 쉽게 구분이 되실 거야. 그래서 일단 시험 쪽에서 많이 나온 거는 요거다. 일단 요거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착공신고 그놈 하나 꼭 좀 기억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실 거 없어. 4번 내려와 보세요. 건축물의 공사감리 나오죠. 감리자 지정은 아직 보지 말고 오른쪽만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양괄호 4번에 보시면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 나와 있나요? 감리보고서. 자, 먼저 공사감리자는 1번 공사가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무슨 보고서? 감리 중간보고서를 만들어. 공사가 다 끝나면 감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 그러면 감리자가 그걸 만들어서 누구한테 제출해? 건축주에게. 다시 건축주가 뭘 신청?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요 순서를 자주 물었던 거지. 공사감리자는 보고서 작성해서 자, 허가권자에게 바로 제출한다가 아니야. 누구한테? 건축주야. 그럼 다시 건축주가 이제 공사 끝난 걸 승인 받기 위해서 승인 신청할 때 거기다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거 좀 기억하고. 자, 그럼 사용 승인 보세요. 사용 승인 신청도 세 가지 써져 있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건물. 그 공사가 완료됐다. 완료되면 뭘 첨부해? 공사 완료 보고서. 완료 보고서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승인서 교부란 그 신청서 받은 날부터 며칠? 7일.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다. 자, 그 검사에다 현장 이렇게 쓰세요. 검사는 무슨 검사? 현장 검사. 현장 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검사를 실시해. 그래서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예외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뭐를 하지 않는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승인서 교부하는 예외도 있다요. 원래는 검사해야 되는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생략해. 그 다음에 사용 시기는 원칙은 사용 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다음의 경우는 승인서 교부받기 전에도 뭐한다?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며칠 안에 승인서 교부 안 되면 7일. 여러분 신청했더니 7일이 지나도 승인서가 교부되지 않더라. 그러면 8일째부터는 그냥 사용해도 돼.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승인 얻었다?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그럼 다음 장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이란 바로 3번에 몇 년? 2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대형 건축물이나 안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뭐한다? 연장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연장에 횟수나 기간 제한이 없어. 거기에 기간 제한 없다. 원래 공법은 연장하면 전부 1회야. 1회 한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시험에 자꾸 1회 한해서 1년 많이 써. 왜 많이 쓰냐면 아까 우리가 허가 제한이 몇 년이야? 2년. 그때 1회에서 1년 연장. 근데 여기다도 그걸 지금을 많이 쓰거든. 그러면 왠지 비슷하니까 맞게 보여. 근데 유일하게 공법 중에서 연장에도 횟수 기간이 없는 게 뭐다? 임시 사용 승인의 연장이에요. 이거. 그리고 7번 공용건축물 특례 나와 있죠? 요거야, 요거. 요거 거기다 붙여서 써드린 거야, 이거. 공용건축물.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서 다른 건 빼고 철거하고 멸실 신고만 확인하시면 돼. 철거, 멸실. 자, 철거하더라도 철거 예정일 며칠 전? 3일 전 신고해야 돼. 멸실은 그보다 좀 길어. 멸실 후 30일이야. 그러니까 철거는 알 수가 있어. 인위적 행위니까. 그러니까 예정일 며칠 전? 3일 전이야. 그것도 7일에서 3일로 바뀐 거야, 이건. 그리고 멸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후에 30일이에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지. 자, 오른쪽에 3절로 가서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항상 순서 건축물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대지. 대지는 어디하고 붙어야 돼? 도로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와.
그래서 대지 안전에서도 여러분 1번 지문이 잘 나온 이유가 뭐냐? 대지와 인접한 도로란 대지는 인접한 무슨 면? 도로면보다 나서는 안 돼. 근데 그 도로면을 시험에서 지표면으로 쓰기도 하고 대지면이라고 쓰기도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혼동을 해. 그러니까 앞으로 대지 그럼 무슨 면? 도로. 하여튼 대지하면 도로라고 연결된다 이렇게 말고 공부하시면 돼. 그럼 이제 낮아서는 안 되는 건 왜 그랬느냐? 다만 대지 안에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을 때는 제외 그랬죠? 낮아도 될 수도 있다. 그럼 결론 낮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배수나 방습의 문제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나오면 이제 4번 정도가 또 나올 수 있죠. 옹벽 설치. 손괴. 손괴라는 말은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나왔죠. 우려가 있는 토지에다 대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좀 병사진 면이 있다. 근데 그걸 깎아서 대지로 하려고 그래. 무너져 내릴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옹벽을 설치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성토나 절토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높이가 1m 이상일 때 뭘 설치하라? 옹벽 설치하라. 그 다음에 높이가 2m 이상이면 좀 안전하게 무슨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로.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적용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면적 200 이상이면 자 바로 적용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건 상식으로 풀어야 돼. 이를 적용 안 해도 되는 게 뭐예요? 적용 안 해도 된다. 공장, 축사 또는 가건물 이런 것들 나올 거 아니야. 건물로 이런 거 써지면 적용해야 안 해. 안 한다 기억하고. 지역이 어딜 때도 안 해. 자연 녹지.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쪽에다 뭐 한다. 그러면 해 안 해? 안 하지. 요럴 때 쓰는 거야. 그냥 상식으로 풀어야 돼. 어차피 계속 문제 작년에 나온 것도 다 써놓고 공장 나왔잖아. 그냥 끝에가 공장 써지면 적용해 안 해? 안 해. 축사, 가건물 또 지역이 어디로? 자연녹지 무슨 자연환경 보전지가 뭐 한다. 그러면 이미 다 우거져 있는 쪽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막 숫자로 외우고 지자체 조례 보지 말란 이야기야. 문제 풀 때 여러분 요령 배우셨지? 우리 그 기술 문제 할 때 그런 거 보시면 돼. 그래서 그놈으로 이해를 하는 게 빠르다는 이야기야, 이런 거는. 근데 요즘은 축사도 음악도 틀어줘. 그런 거는 있어.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법으로 규제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법으로 안 하는 거는 가건물은 적용하지 말라는 거지. 뭐 음악 틀지 말라는 건 아니야. 요즘 음악 틀어줘. 고기 질도 좋다잖아. 그걸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도로 문제. 도로 문제는 어찌됐든 시험에 이리 걸리든 저리 걸리든 꼭 나오죠, 이게. 자, 도로는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항상 이 건축법상의 도로는 뭐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 가능해야 돼. 그것도 그냥 가능해. 동시 가능이야.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게 만드는 게 도로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차는 자동차는 뭐라고 그래서? 대형 소방차라고 그래서 사람이 다니고 자, 이 소방차가 다녀야 돼. 그럼 결국 건축법상의 도로는 뭐야? 소방이야, 소방. 소방도로야. 불이 나면 자, 우리 불이 어디서 나? 건물에 나잖아. 건물에. 그럼 건물에 관련된 무슨 법이야? 건축법이거든. 그러니까 건물 지어놓고 불 나면 불을 꺼야 되니까 도로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서 만든 도로는 소방도로 개념이야. 소방도로. 자, 2번 너비가 4m 이상의 무슨 도로? 통과도로야 돼. 그럼 4m 이상이라는 건 누가 달리려면 사람하고 차가 동시에 달리려면 최소 4m 이상은 필요하고 끝이 막히면 안 되는 게 원칙적 도로예요. 3번에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가 나오죠. 첫째, 관계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뭐가 돼야 돼? 고시가 된 도로야. 그럼 고시가 됐으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예정도로 개념으로 본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도로 설치하려고 그래.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잖아. 결정 고시. 그래서 고시하고 지형도면 뭐 되면? 고시 되면 그때부터 뭐야? 공사하는 거고 도로가 되는 거니까 그 고시가 됐을 때 니은에는 허가나 신고시에 시도나 시장 등이 그 위치를 뭐 했다? 지정 공고해야 돼. 또 공고까지.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이 오늘 어디서 어디로 도로 내겠다 하고 공고했어. 지정 공고해서. 그럼 뭐야? 오늘부터 도로란 이야기야. 만들어지지는 않았어도 도로야. 그걸 바로 예정도로라고 그랬어. 예정도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뭐가 됐거나 고시.
자, 허가권자들이 지정하고 뭐해서 공고만 해도 도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예외 나왔어.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는 예외적 도로한다. 첫째 1번 뭐가 불가능?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예외지. 원칙은 뭔데? 사람하고 차가 동시에 다녀. 근데 차량 통행이 뭐 안 되니까 예외란 이야기야. 왜 예외가 됐느냐? 허가권자는 뭐 때문에? 지형적 조건 때문에. 지형적 조건 때문에 차는 못 다녀. 그럼 누구만 다녀? 사람만 다니겠지. 그럼 사람만 다니니까 그 지정 공간 구간의 너비가 얼마? 3m 이상이면 돼. 그러니까 두 군데가 예외죠. 차량 통행 안 되니까 예외. 너비는 얼마인데? 3m, 4m인데 3m 이상 나왔으니까 예외란 이야기야. 그럼 지형적 조건 밑줄 긋고 그 지형적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급경사. 그러니까 급경사니까 차도 못 다녀, 사람도 못 다녀. 근데 사람은 다닌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무슨 식? 계단식 구조. 그러면 사람은 다니고 차는 못 다닌다. 이것도 도로로 보겠다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막다른 도로 나와 있죠. 막다른 도로에는 그 다음 줄에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라고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야. 그러면 그때는 너비는 2m 이상이면 될 거고, 자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이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 6m 이상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35m 미만일 때는 2m와 3m죠 지금? 써진 거 2m, 3m. 자, 그럼 반드시 이상해야 뒤가. 그럼 이거는 왜 이것이 예외냐? 이건 보행은 되지만 자동차 통행 돼 안 돼? 안 돼. 왜? 4m 이상이 돼야 자동차 통행이 되는데 얼마야? 3m 이상이니까 자동차는 못 다닌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 6m 이상 나와 있죠? 그 6m 이상은 뭐야? 보행도 되고 자동차 통행도 된다 이 내용이야. 그런데 왜 예외냐지. 원래는 여기가 얼마인데? 4m 이상이야. 4m. 근데 6을 써놨으니까 예외야. 요거는 자 2m, 3m도 예외지만 그때는 전부 보행과 자동차인데 여기는 뭐만? 보행만 되니까 예외다 이렇게 말해. 그럼 시험 문제 이제 풀 때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이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지. 미만이면 여기밖에 안 되니까 뭐만? 보행만. 이걸 시험에 내는 거야. 이거를. 그 숫자로 내면 되는데 숫자로 낸 적은 거의 많지가 않아. 그냥 35m 미만이면 뭐가 가능하냐 이렇게 묻고,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 보행 자동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예외를 6을 줬다? 회전. 막다른 도로 불 끄러 들어갔다가 소방차가 후진에 못해. 뭐 하기는 하겠지. 하지만 제대로 나오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회전을 시키려면 얼마가? 6m. 예를 들어 막다른 도로가 100m 지점에 불이 났어. 그럼 소방차 한 대 들어가? 요래 들어가? 요래 가서 불을 끄는데 그놈이 다 뒤로 나오려면 어떻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전하려면 그 막다른 도로 35m 넘어가거든. 얼마? 요게 6m로 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전부 다 뭐 때문에? 불이 났을 때 가서 끌려고 하는 소방도로 개념이야. 소방대로. 우리 지금 길거리는 도로 개념 생각하지 말고 건축법 뭐야? 불 끌려고 만든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야 요 규정들이 전부가 이해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자 대지는 2m 이상이 어디에 접해야 돼? 도로에 접해. 자, 그 도로가 얼마야? 4m 이상. 도로 밑줄 긋고 4m 이상 쓰고. 그러니까 공법에서 앞으로 도로, 건축법의 도로는 얼마야? 모두 4m 이상이야.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 있어야 돼. 그래야 허가가 나와.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와. 건물 허가에 대한. 그런데 2번 예외.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죠. 1번 건축물 뭐에 지장 없어? 출입에. 그럼 접하는 이유가 왜 뭐야? 출입하려고 접하는 거니까 출입에 지장 없으면 접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건축물 주변에 특히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 있고 그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뭐가? 공지가 있어. 그러면 그 공지를 뭘로 쓴다는 이야기야? 출입로로 쓰겠다는 이야기니까 접하지 않아도 돼.
자, 기준 강화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걸 많이 냈죠. 기준 강화란 연면적 합계가 2000인 자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얼마? 4m 이상이 접해야 돼. 원래는 4m 이상 도로에 얼마? 2m만 접하면 되는데 그만큼 많이 접해야 되는 게 규모가 얼마다? 연면적 합계가 2000이란 이야기야. 근데 괄호 속에 공장으로 문제 출제되면 3000이지. 2년 전 시험 문제가 공장으로 출제가 됐어. 그럼 2000이 아니라 그때는 3000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3번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나오는데 그건 요 단어로만 그냥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도로 문제 나오면 도로를 지정하고 지정한 걸 폐지하고 뭐도 한다?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정, 폐지, 변경 전부 누가 해야 돼? 허가권자. 지정하는 것도 허가권자, 폐지, 변경하는 것도 모두 허가권자예요. 그런데 절차는 지정할 때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뭐 받아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땅으로 도로가 지나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자, 예외는 동의 대신에 뭐로? 심의로 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이놈보다는 이게 편하겠지? 행정청이니까. 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면 굳이 동의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뭐로? 심의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폐지 변경만큼은 오로지 뭐를 받아야 돼? 동의만 받아야 돼.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 이거는 무조건 폐지 변경 뭐다? 동의해야 돼. 그러면 동의가 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왔다가 학원 나왔다가 집에 갔더니 도로가 없어졌어. 갑자기 갔더니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생활이 안 되잖아. 그나마 또 자고 났더니 없어지면 너 어떻게?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자는 놈 깨워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동의 받아야지. 그러니까 동의 없이는 절대 폐지 변경 못 시켜. 근데 자꾸 여기다가 예외로 심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지정은 동의, 심의가 있지만 폐지 변경 방금 설명했어. 자, 여러분 동의 없이는 갑자기 없앨 수는 없어. 새로 만들어주는 건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있었던 거 없애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야. 다음에 폐지 변경은 허가권자도 하지만 누가 신청할 수도 있죠? 소유자. 소유자나 건축주들은 이거 좀 폐지해달라, 변경해달라. 자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많죠, 이제. 야, 그동안에 잘 쓰고 있다가 저 자식들 미워 죽겠어. 소유자가 갑자기 철망 딱 쳐놓고 어떻게 폐지 그러면 싸움 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뭐가 동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폐지 변경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이야. 자, 일단 폐지 변경만큼은 소유자나 건축주가 신청해도 반드시 누구? 여러분한테 미운 놈한테 와서 동의해 주라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없애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그거 1번, 2번 쭉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건축선 문제 나왔죠. 건축선 아까 배운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도시지역에는 전부 적용하죠. 건축선이. 도시지역이 아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적용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고 뭐 빼고 이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야. 그럴 때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에요. 그게. 자, 건축선에 1번 의 목적 나와 있죠. 그거는 읽으시면 되지. 자, 문제는 지금부터 건축선 지정 문제니까 그거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어차피 시험 문제를 내면 그 지정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지정 문제가. 자, 여러분 책으로 번호 2번 건축선의 지정. 그럼 지정의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뭐로 되어 있죠? 경계선 또는 무슨 한계선 이런 말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때 도로 무조건 하면 얼마? 4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4m 이상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거죠, 지금. 요게 도로다. 그럼 무조건 건축권 도로만 얼마 이상이야? 4m 이상이죠. 4m 이상이면 요게 도로 경계선이죠. 그럼 도로 경계선일 때 항상 도로 양쪽에 뭐 있어요? 대지가 있지.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이 선이, 요 경계선이 무슨 선이다? 건축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요만큼 있다면 건축물 어디까지 건축한다? 요 선까지 건축한다. 실제로는 여기까지는 못해.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걸 무슨 선? 건축선이야. 그러니까 4m 이상의 도로는 대지하고 붙어있는 이 부분, 그게 경계선인데 뭐라고 한다? 건축선이라 한다. 그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외로는, 자, 먼저 1번. 자, 소요너비, 미달도로 나오죠. 소요너비 써놨죠, 거기다. 몇 미터? 4미터. 그러니까 도로는 4미터 이상. 소요너비는 4미터 미달된다. 그 말이야. 그럼 소요너비 미달도로에는 두 가지가 또 있죠. 자, 두 번째. 어디 쪽에? 도로 모퉁이 쪽. 그래서 이제 도로 모퉁이 쪽은 좀 이따 한자 써지겠지만 가각전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 허가권자가 뭐하는? 지정하는 건축선이야. 근데 허가권자가 지정한다는 말은 4m 이상의 도로를 말해. 4m 이상 원칙은 후퇴 안 해. 안 하지. 요긴데 지금 예외로 허가권자가 지정해서 후퇴시킨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요 세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이제 법조문에는 없어. 법조문에는 없어도 이거 해석하면 여기에 건축선은 항상 어디 쪽으로? 대지 쪽으로 후퇴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세 가지는 건축선을 어디 쪽으로? 대지 쪽으로 후퇴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대지 쪽으로 후퇴하여 지정할 때 여러분들 책이 이 부분이 오른쪽에 그 참고사항이라고 돼 있을 거야. 그 147조 그 참고사항 써져 있죠. 거기 지금 써진 내용이야. 1번, 2번하고 3번으로 나눠놨죠. 자, 1번, 2번의 경우 지금 어떻게 해서 대지 쪽으로 후퇴가 됐죠. 후퇴된 부분 대지 면적 산정시에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3번에 의해서 후퇴된 건 산정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죠. 늘 시험에서 대지 면적 물을 때 쓰는 용어가 이 부분이야. 1번, 2번 후퇴돼요. 1번이 소요너비 미달이나 또는 도로 모퉁이에 의해서 후퇴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면적계, 이 산정이란 뜻이 뭐였죠? 계산. 우리 말로 하면 계산할 때야. 근데 법률에서 계산 이렇게 안 써져. 산정이라고 나와. 그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고, 아까 소요너비 이상인데도 허가권자가 돼서 인위적으로 후퇴했거든. 그럴 때는 포함을 시켜주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축선이 있는데 여기가 대지더라. 그럼 대지 쪽으로 이렇게 건축선이 물러났다. 그럼 이 부분은 분명히 대지인데도 면적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 설명하면서 할 거고. 그래서 항상 예외 나오면 요거부터 기억하라는 거. 세 개 단어부터. 세 개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대지로 후퇴한다. 이 말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소요너비 미달도는 후퇴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죠. 여기는 어디서 후퇴해?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얼마를? 2분의 1을. 요걸 후퇴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 또 하나는 반대쪽에 이 단어가 들어가죠. 반대쪽에가 경사지 등이라는 요런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자, 그때는 무슨 선? 도로의 경계선이 돼. 경계선이 되면서 소요 너비를 후퇴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결국 요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 자, 여기서는 중심선이 나오면 소요너비 2분의 1이니까 몇 미터? 2미터를 말하지. 소요너비는 4미터고 2분의 1이니까 2미터 후퇴하는 방식이야. 근데 요 단어가 들어갔어. 반대쪽에 뭐가? 경사지 등. 요 말이 들어가면 무슨 선을 찾아야 돼? 경계선을 찾아야 돼. 경계선을. 경계선 찾아서 소요 너비니까 몇 미터? 4미터를 후퇴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반대쪽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심선으로 할지 경계선으로 할지 그거 나와야 돼. 중심선 하고 나오면 소요 너비의 2분의 1. 자, 반대쪽에서 경계선 나오면 소요 너비만큼. 책에 그 내용 확인하시겠나요? 그러면 그림으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자, 그림은 이번 달 과정이 마지막이 이제 9월 달에 10월 달에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자, 도로 너비가 여러분 그림 1번에가 얼마로 나와 있죠?
3m로 나와요. 3m로. 그러니까 요걸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소요너비 미달이야, 이게. 미달이고. 요게 현재 도로 경계선이죠. 근데 지금은 양쪽에가 무슨 경계선, 뭐 경사지, 하천, 철도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는 양쪽에 전부 대지란 이야기야. 그럼 이 경우는 무슨 선을 찾아야 돼? 중심선. 이 도로에 대한 중심선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 그럼 중심선을 찾는 방법은 3m니까 경계선에서 얼마씩? 그렇죠. 1.5m씩 들어오면 중심선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기준해서 어디 쪽으로 후퇴하라? 대지 쪽으로. 그럼 대지가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있죠, 지금? 양쪽으로 공평하게 후퇴하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얼마? 2m가 되죠. 2m. 여기서도 2m. 그래서 요렇게 선이 정해지면 요게 무슨 선? 건축선. 자, 그럼 건축선이 정해지면 요 사이 안에다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요 밖에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로 너비가 얼마로 확장이 됐다? 4m로. 그러니까 4m가 안 되는 도로도 요렇게 하니까 몇 미터가? 4m가 되더란 이야기야.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도로도 4m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 도로 경계선에서 대지 쪽으로 얼마 후퇴한 거죠? 0.5가 후퇴한 거지. 2m가 후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2m 후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 건물 짓지를 못하지. 조금 뺏어가야지. 그래서 또 한쪽으로 1m 뺏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3m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공평하게 얼마씩 0.5를 똑같이 뺏어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때 이 부분은 당연히 건축물 건축을 못하는 거죠. 건축물 건축도 못하지만 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된다 이 내용이야. 자, 이런다면 여기 대지가 100제곱미터였고 자, 이 부분이 10제곱미터가 지금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여기가 10제곱미터야. 그러면 소유권에는 등기부상에는 얼마인데 100으로 돼 있는데 건축법에서 계산할 때는 얼마로? 90으로 계산한다 그 말이야. 그럼 90으로 계산하면 건폐율이 좀 건축 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 지역에가 원래 건폐율이 50%였다. 그럼 건축 면적 얼마 나와야 돼? 50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10을 뺐으니까 얼마야? 90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얼마? 45. 그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야. 이걸 포함하면 그대로 얼마? 50이 나와야 되는데 요 놈을 빼고 계산하니까 얼마로? 건축 면적을 여러분들은 45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여러분들 소유권은 그대로 얼마? 100은 인정하고 있고 요럴 때 계산한다 이렇게 말해. 아셨죠 이거? 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거. 오른쪽 두 번째 건도 똑같이 도로 너비는 얼마예요? 똑같이 3m를 들여서 도로 너비는 3m인데 근데 이쪽 한쪽에 뭐가 있어? 경사지나 하천이나 철도 부지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쪽에는 건축물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쪽 한쪽에 뭐가 있어? 대지가. 요 경우에 지금 역시 이거는 도로 경계선이죠. 그럼 이 경우는 경계선에서 후퇴하라고 그랬어. 그럼 경계선인데 여기서 후퇴해야 돼? 이쪽에서 후퇴해야 돼? 여기지? 이쪽 있는 쪽. 여기서 갑자기 4m 후퇴하면 여러분 땅 다 뺏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가는 게 아니라 경사지 있는 쪽 경계선이야. 거기서 요렇게 몇 미터? 4m로 후퇴. 그럼 결론은 요렇게 되면 대지에서는 얼마만? 1m만. 4m 하면은 여러분들 땅 거의 다 뺏기는 거야. 그럼 다 뺏기면 조금 남은데 건물 좀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뺏어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소요너비 미달도는 이것도 도로 너비가 전체로 얼마로? 4m로 확보됐다. 역시 여기다는 건축물 건축 못하는 거죠. 면적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이 두 문제야. 뭐 가로 모퉁이 문제 내려면 이거 복잡하거든. 또 허가권자가 내려면 그건 시험에서 어렵게 낼 때 쓰는 문제들이 주로 내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론으로 나와도 이 부분, 계산 문제 내도 주로 이 부분이니까 요 놈만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 다음 도로 모퉁이 쪽. 도로 모퉁이 쪽의 건축선은 자 표를 보시면 되겠지. 표를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 각이 있고 너비가 나오죠. 각이 있고 너비가 있어. 그래서 각은 얼마짜리 얼마짜리?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으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도로는 두 개의 도로가 있죠. 당해 도로,
교차되는 도로 두 가지죠. 도로 이름 찾았어요? 그러면 당해 도로든 교차되는 도로든 너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 너비는 6m 이상 8m 미만일 때. 6m 이상 8m 미만이 뭐예요? 6m나 7m짜리 도로란 뜻이야. 그 다음에 4 이상 6 미만일 때는 4m나 5m란 뜻이거든. 그 다음에 교차되는 도로도 강마다 똑같이 나오죠. 6, 8 나오면 6m, 7m, 4, 6이 나오면 4m, 5m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후퇴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책에 그림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설명할 테니까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 도로가 5m짜리 되어 있고 7m가 있는데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죠. 5m짜리가 더 넓고 7m가 쬐끄만해 되어 있잖아. 도저히 안 돼. 이게 고치려고 했더니. 그럼 내가 다음 달에는 이제 바꿀 때 5m짜리를 7m로 바꾸면 되겠지. 밑에 조그마한 걸 5m로 바꿔놓으면 될 것 같아,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바꿔놓을 거야. 올해는 그렇게 쓰시면 돼. 자, 그럼 먼저 5m하고 7m가 어디가 당의 도로인지 교차되는 도로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시험에서 주어지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처럼 주어지질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면 돼. 만약에 5m를 당의 도로로 한다. 그럼 7m가 뭐가 돼? 교차되는 도로가 돼. 근데 나는 7m를 당의 도로로 하고 싶다. 그럼 5m가 뭐가 돼? 교차돼.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오늘은 5m에다 당의 도로 해볼까요? 5m에다 당의 도로. 그럼 7m는 교차되는 도로겠죠. 그러면 당의 도로 5m니까 그 표에서 어디로 찾아가야 돼? 4, 6 쪽으로 가야 되겠지. 4, 6 쪽으로. 그럼 4, 6이니까 거기 4, 6에 해당되는 게 얼마가 써져 있어요? 3, 2, 2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다 이렇게 하란 이야기야. 그거 찾았으면. 그럼 이제 교차되는 도로는 자 7m인데 그럼 교차되는 도로 7m 가려고 하니까 7m짜리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6, 8에도 있고 또 밑에 6, 8에도 있잖아. 그럴 때는 각을 어느 하나 정하란 이야기야. 왼쪽 거부터 할까요? 왼쪽이 60도네. 60도니까 어디에 해당? 90도 미만에 좀 맨 위에 6, 8에 해당하겠지? 요 4, 6이고 요 옆에가 6, 8이네. 찾았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어.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거 만났네. 요렇게 해서 요만큼 후퇴하라 그 말이잖아. 3m를. 그럼 3m를 어디서 후퇴하느냐? 그 표에 두 도로가 만나는 경계선에 까맣게 해놓은 게 뭐야? 교차점이지. 그 교차점에서 반대쪽으로 도로 경계선 쪽으로 얼마씩 3m씩 3m씩 후퇴했어. 그럼 후퇴한 두 분을 연결해야 되죠. 연결하면 그게 무슨 선? 건축선. 표시해놨죠. 빗금친 부분이 대지야. 대지인데도 대지 쪽으로 후퇴가 된 거죠. 그럼 그거를 자 우리 그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지. 그러니까 요 경우 지금 여기 이 부분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 없앤다는 이야기죠. 요걸 뭐라고 그래? 가각전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후퇴된 부분을 도로 모퉁이는 잘라 없애라. 그걸 뭐라고? 가각전제. 그럼 가각전제 되니까 차량 통행이 쉬워지지? 자, 소방차가 요렇게 돼 있을 때 통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없어지면은 자, 그만큼 이렇게 편하게 돌아가겠지. 요렇게. 요걸 용이하게 하는 방식이야. 어디죠? 도로 모퉁이의 회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가각전제. 지금 우리 승용차 가는 거 아니야? 뭐가 가는 거야? 소방차 불 끄러 갈 때 쓰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요렇게 돌다 보면 어떻게 돼? 엎어지던가 옆에 차고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쉽게 돌아가게 만드는 방식이 가각전제야. 또 다시 우리 보는 방법. 자, 그러면 그 밑에 이론 나와. 이때 기준표에 의해서 후퇴하여 지정해. 그 기준표가 그 표를 말하는 거야. 표. 숫자 있는 표. 그때 뭐 한다? 가각전제. 그 가각이 원래 한자로 도로 모퉁이란 뜻이야. 가각이라는 말이. 전제라는 말은 잘라 없애란 뜻이야. 아까 후퇴된 부분 잘라 없앴죠? 그게 전제한다 그래. 어디에서? 도로 모퉁이 쪽은 그렇게 전제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때 가각전제는 기억할 게 시험 문제는 2번, 3번이야. 도로 너비는 반드시 얼마? 8m 미만일 때만. 그럼 그 8m 미만은 두 개 도로 모두야. 두 개 도로가 뭐야? 당해, 교차, 두 개 도로가 모두 얼마? 8m 미만일 때.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8m 이상이다.
그럼 가각전제 해야 안 해? 안 한다냐? 모두가 8m 미만이면 가각전제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8m 이상이다. 그럼 가각전제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또 교차각은 모두 얼마? 120도 미만이어야 돼. 120도 이상이면 가각전제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표를 외우지는 말고 4번, 5번으로 정리하시면 돼. 기준표에서 가장 많이 후퇴하는 거리가 얼마다? 4m. 가장 적게 하는 건 2m죠. 그러니까 4m하고 2m가 나왔어, 지금. 그럼 이것도 지금 처음 나온 숫자가 아니잖아. 자, 여기서 보면 소요 너비만큼 얼마? 4m. 자, 소요 너비의 2분의 1이 얼마? 2m거든. 그러니까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할 때 후퇴되는 수치는 무조건 얼마 아니면 얼마야? 4m 아니면 2m로 돼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다 하나만 더 표시하세요. 여기만큼은 얼마짜리? 3m 후퇴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 그럼 요거 이해하기 싫으시면 그 표 외우시면 되는 거야. 어? 뭐 외우는 게 편해? 이게 편하지? 표 외우려고 하지 말란 이야기야. 요놈 하고. 그래서 시험장 가더라도 가장 후퇴하는 수치에 제한 없다가 아니야. 가장 많게 4, 가장 적게는 2. 그 다음에 이 3m 후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참고로 각만 한번 해드릴게요. 각은 예각이 있고 둔각이 있다고 나오죠. 거기에. 자, 예각이 얼마예요? 90도 미만의 각을 말하고, 둔각은 90도 이상에서 원래는 180도 미만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당분간 우리 도로 모퉁이 쪽은 180이 아니라 얼마로? 120까지만 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예각하고 둔각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많이 후퇴해요? 예각이 많아, 둔각이 많아? 예각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다 기준 둘 때, 자, 예각은 둔각보다는 어떻게 한다? 많이 후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대로 둔각은 무슨 각보다? 예각보다는 적게 후퇴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두 각은 얼마? 1m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표 없이도 문제가 해결돼. 자, 아까 예각 얼마 후퇴했죠? 했겠죠? 보기에서 60도가 예각이죠. 거기 얼마? 3m 하고 있어요. 오른쪽은 각이 얼마야? 각이 100도면은 둔각이네. 그러면 둔각은 앞에 예각보다 적게 후퇴해야 되겠네. 적게 얼마? 1m 적게. 그러니까 3m에서 1m 적은 게 얼마야? 2m야. 그래서 2m야. 반대로 둔각에서 2m 후퇴했어. 그럼 예각 쪽은 얼마냐? 그러면 그보다 적게 후퇴 얼마? 1m. 그래서 얼마? 2,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그림은 그 볼 줄만 알면 돼. 볼 줄만. 그리고 이론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거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각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큰 각일수록 적게 후퇴해. 각이 작을수록 많이 후퇴. 근데 많이 해봤자 한쪽이 3 나오면 적은 쪽은 4 아니면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이 나왔으면 4가 나오든가 아니면 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3이 만약 A각이었다. 둔각 쪽은 그보다 적어야 되니까 얼마? 2m. 그럼 그놈보다 작은 각이다. 그러면 그보다 많아야 되니까 4m.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기준이 3으로 해서 2, 3 이렇게 연결이 되지. 나중에 아마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와. 이제 문제집 보면 문제집 할 때 그런 이론이 나올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선은 항상 이거 써놓으셔야 돼. 그 옆에다. 얼마 이상? 4m 이상인 도로야. 그럼 4m 이상인데도 왜 후퇴하는가? 첫 줄 끝에 시가지에서, 자, 밑줄, 건축물의 뭐 때문에? 위치, 환경, 정비. 이 단어가 있어야 돼. 위치나 환경, 정비야. 그럼 정비하기 위해서 어디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그것도 얼마 이하? 4m야. 만해봤자 무조건 얼마야? 4m 이하에서.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그놈만 기억하면 돼. 대신에 지금까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던 걸 여기는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건축선의 건축제한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무슨 면? 수직면 넘으면 안 돼. 수직면. 다만 지표 아래는 넘어도 상관이 없어. 이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가 4.5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 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자 주의할 단어가 있어. 첫 번째 무슨 면? 아니 첫 번째 도로면이야. 도로면. 지표면 아니야. 시험에 가면 무조건 지표면 나와. 지표면가 아니라 뭐다? 도로면이야. 그래서 그 도로면에서 얼마? 4.5야. 지표면 4.5 하면 공간이 4.5가 안 나와. 왜 지표에다가 포장할 거 아니야? 포장하면 할수록 공간이 줄어들 거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면? 도로면 그러면 포장해도 어떻게 돼? 그 4.5가 또 따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4.5라는 수치가 고정이 안 되려면 무슨 면? 도로면이야. 이런 이야기잖아. 요게 지표야. 그래서 여기다 4.5 정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4.5가 되는데 우리가 도로를 쓸 때 땅을 그대로 써 포장을 해. 포장하면 여기가 뭐가 돼? 도로면이잖아. 그러니까 지표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표로 하면 공간이 4.5가 안 돼. 근데 도로면 하면 항상 4.5가 되지. 오늘 또 포장했어.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 이것도 어떻게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하게 공간을 4.5를 유지하려면 지표가 아니라 뭐다? 도로면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도로면 4.5 이하에서는 자 열고 닫더라도 그 건축선에 무슨 면? 수직면 넘지 마. 수직면은 가상의 면이야. 가상의 면도 넘지 말아야. 그러면 반대로 4.5 초과 부분 어떻게? 넘어도 상관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이하일 때는 넘으면 안 되고 초과된 경우는 넘어도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런 규정을 쓰니까 첫 번째 주의할 거는 도로면. 거기가 가장 포인트야. 그 다음에 건축선을 넘지 말라가 아니라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라야. 수직면을.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구조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